어제 추가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김건희가 김승희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아니 교육부 차관한테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오래 전화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뭐 특별히 왜 전화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8분 부인이라는 48초.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네. 공무원도 아니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행사에 대통령이 가면 같이 참석해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8분이나 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문제, 딸 학폭 문제가 벌어졌을 시기하고 맞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이 나중에 또 미뤄져가지고 나중에 열렸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에 김건희가 혹시나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문제로 물러나긴 했지만 본인하고 친분이 가깝고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순히 그 차관뿐만 아니라 비서관들하고 통화를 또 했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근무했던 비서관들하고 이런 여러 연관성을 본다고 하면 김승희 딸의 학폭 문제를 어느 정도 개입하려고 했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위가 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피해를 당한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학폭위를 열어서 분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동안 분리 조치가 안 됐다니까요. 같은 학교에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뭔가 김건희 측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해 올 수 있는 증거다. 교육부 차관하고 왜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슈도 없는데. 그리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도 아닌데 왜 교육부 차관으로 전화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겠어요.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막. 네. 말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장차관 뭐 누구든 누구를 예. 막론하고 자기의 집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도 자신의 집사요? 집사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집사. 예, 윤 이리 좀 집사. 와보게. 윤 집사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또 집사지. 그치, 그런 마음 집사야지. 편안한 마음.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거리낌 없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다. 야. 심지어 이제 7월 20일에 지금 말씀하신 통화를 네. 당시 장상윤 차관에게 교육부 차관에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뭐냐? 했을 때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이랑 통화한 내용은 또 7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 그리고 이 학폭 심의위원회 한 달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9번. 통화 시간은 총 30분 정도. 학폭 김 전 이제 비서관의 네. 자녀가 네. 뭐 이제 폭행을 했는데 네.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인 게 아니냐는 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김 전 비서관 아내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 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순방 갔던 이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한 참 여러모로 별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니 왜 학폭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예요. 저도 이제 변호사 이제 학폭 사건을 많이 하곤 했는데 피해 학생들 네. 피해 학생들 측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자신들이 우리 인맥 영향력 그런 걸 이런 걸 행사해서 자신들의 이제 처분을 낮게 받으려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이제 영향력, 학교라는 곳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학교에서 열렸어요. 원래는 학폭심의위원회가.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쯤이야. 우리는 대통령 바로 비서관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라는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너무 세게 입김을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폭 사건이 열리면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폭언과 막 심하게 오히려 하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거는 폭력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옮긴 뒤에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프로필에다가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프로필 바꾸면서 난 다 알고 있어라든지 난 다 알고 있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소 표현 막 하면은 결과가 원래는 진짜 전화기 나와야 되는데 추석 정지를 멈추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행동이거든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네. 우리 교수님 프로필 사진 혹시 없어요. 없어요? 안 올려요 그런 거. 혹시
대통령 한 아니 없어요. 무슨 사 본인이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죠. 오마이뉴스에서 항상 활용하잖아요. 제 사진. 자기 사진에다가 올리던데 맨날 둘이 그 같이 찍은 거 옛날에. 아니 오마이뉴스 우리 커뮤니티에도 뭔가 알릴 때 네.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럼 맨날 그- 그거 예, 예. 본인이 그러면서 나 분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김건희를 통해서 있었다. 네. 이런 거 프로필 사진 얘기까지. 프로필 사진 얘기하니까 바로 또 오마이까지 넘어오네요. 예, 참 분운합니다. 그리고 김행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개입했을 가능성.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네. 김행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지명이 될 때. 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좀 원래 놀라웠죠. 인맥이 있었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네.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70년대 학번이고 김건희 씨는 70년대 태어났다. 어떻게 무슨 연관성에서 만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진이 공개가 됐어. 전시회 때 갔던 사진. 그랬더니 한 번 만났다. 그래서 또 두 번 또 나와요. 그냥 그때 또 말을 바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던 김행희 씨의 여러 정황들이 만났던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김건희 휴대전화 포렌식 했더니 그 사이에 통화한 게 나오는 거야. 김행하고. 자, 이제 입만 열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둘 다. 입벌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거짓말들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보면. 아니 김행 행방불명 김행. 저기 왼쪽이 김행이고 오른쪽에 저기 뒤에 있는 저기 여성이 김건희 김건희입니다. 보이네요. 네네. 네, 김건희 머리 모습이 앞머리 보이고요. 이렇게 내린 스타일이었군요, 저 때는. 그러니까 항상 머리 이렇게 해서 여기 예. 이렇게 뭘 묶어도 항상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그 스타일. 그래서 처음엔 아예 몰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나를 픽업을 하냐? 내가 40년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막 그랬는데 전화 통화하고 네. 사실은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했다가 사실은 뭐 친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다라고 했지만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네. 이거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다른 월단회 월단회 뭐 문화예술계 모임인 월단회가 있는데 이게 혹시 연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전시기획 관련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런 거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김건희에 영향을 미친 인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